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한 줄 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기구한지, 난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지 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무남동료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20대 초반에 저를 낳으셨어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저는 갖고 싶었던 게 있으면 무조건 가져야 했고 내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욕심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국민학교 5학년까지는요. 그런데 유통업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의 사업체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저희 집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빚 보증을 잘못 서신 이유 때문이라는 걸 제가 다 큰 후에 알게 되었어요. 사기도 당하셨고요. 그 후로 아버지는 집에 있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밖에서 지내셨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고는 또 말없이 사라지곤 하셨죠. 어느 날부턴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의 옷차림이나 모습이 딴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변하셨습니다. 하얀 백구두에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그것도 올 때마다 새로운 옷이었고 새로운 구두였죠.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라고 마음 한켠에 밥은 먹고 지내는지 걱정을 하는 눈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지 말 한마디 안 하셨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눈치 없는 아버지는 배고프다며 밥상 좀 차리라고 하셨고 엄마는 또 기어이 밥상을 차리시더라고요. 밥을 차리는 엄마를 보니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저는 쌀도 떨어지고 김치도 없으니 그냥 가시라고 소리를 질렀네요. 그러자 아버지는 돈봉투인 듯한 흰 봉투를 엄마에게 내미셨고 엄마는 말없이 받으시더니 몸빼바지 호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간다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는 또다시 집을 나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그때 당시 참 자유로운 영혼 같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더 이상 손 놓고 있다가는 우리 모녀 굶어 죽을 것 같다며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기댈 수 없었던 엄마는 생계를 위해 외할머니께 돈을 빌려 작은 가게를 여셨어요. 쌀과 보리, 그리고 야채, 과일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판매하셨고 그 여린 몸으로 큰 짐자전거에 물건을 실어 배달까지 하며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배달로 가게를 비우면 대신 가게를 받고 어린 나이였지만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날따라 비가 많이 내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버지께서 웬 여자분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낯선 여자와 서 있는 아버지를 향해 누구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엄마에게 이혼하자, 나 이 여자랑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미친 인간, 자식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셨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그 여자하고 나가라며 밀치고 한밤중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버지는 1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셨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 당시 그래도 엄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던 터라 쉽게 이혼을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는 시장에서 같이 장사하시는 이모님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힘든 시간을 이모들 때문에 견디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엄마와 단둘이 산 지 2년 정도 되어갈 즈음 엄마는 어느 남자분을 저한테 소개시키셨어요.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모님 사촌동생이라며 재혼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 남자분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임신했다는 얘기에 싫다고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와 나의 공간에 다른 누가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이대로 엄마랑 단둘이 살고 싶었는데 그건 저만의 욕심이었나 봐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게 새아빠가 생겼고 3학년에 올라가서는 남동생까지 생겼습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 저는 엄마와 새아빠에게 찬밥 신세가 되었고 동생이 울면 동생 하나 못 본다며 엄마에게 구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니던 학원도 동생 크면 돈 들어갈 때 많다며 그만두라고 했고 용돈도 거의 받지 못하고 차비만 받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엄마의 변한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고 난 엄마의 자식이 아니라 주워온 자식 같았습니다. 일찌감치 철이 들었던 저는 그래도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살아온 삶을 저는 너무 잘 아니까요.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집에 가기 싫어 학교가 끝난 후 빵집에 갔고 혼자 빵을 먹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빵을 더 시켜주시며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분은 제 앞 의자에 앉으셨고 말없이 빵을 드시더라고요.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 일어서라고 하니 그분은 다른 이유는 없다며 그냥 힘들어 보이길래 얘기나 들어주고 싶어 앉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린 빵집에서 짧은 대화를 했고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빵집에서 보기로 했죠. 그렇게 몇 번을 만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저하고는 15년 연상이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절 많이 챙겨줬고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인지 자상한 성격인 그 사람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사람과 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도 변함없었고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던 남편은 성실함을 인정받아 일이 많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년 후에는 예쁜 딸도 낳았죠. 남매를 키우면서 정말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살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도 핏줄인 엄마하고는 연락을 끊지 않고 가끔 집으로 전화해 안부를 묻고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저보다 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난 거죠. 사업을 하던 남편은 위자료를 넉넉히 줄 테니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 내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돈을 몇십억을 준다 해도 이혼만은 절대 못한다고 말했죠.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 때문이었죠. 저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고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했나요? 지금 제 상황이 딱 엄마 때와 똑같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든 건 저 모르게 애들을 불러내 그 여자와 같이 밥을 먹고 선물을 사주고 이미 저는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애들도 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고 아빠를 무서워했던 아이들은 제게 말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혼이 답인데 제가 미련하게 이 가정을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더 마음 편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
그 위자료를 받아서 수도권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며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 힘들 때도 많았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애써 아이들을 지우려 더 일에 파묻혀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전화기에 입력 안 된 일반 전화번호가 찍힌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 받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 번을 말해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고 하는데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공중전화 같았어요. 엄마라는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아들 이름을 불렀고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나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거기가 어디냐 물었고 바로 택시를 타고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단독주택이었고 아들과 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을 따라 들어간 집은 반지하였고 곰팡이 냄새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고 같이 살다 임신을 해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후우울증으로 예민해져서 애들을 매일 혼냈고 아빠라는 인간도 같이 그 여자 말만 듣고 우리 애들을 쥐잡듯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애들 보고 나가 살라고 하면서 구해준 집이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이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애들 아빠가 찾아와 먹을 거며 이것저것 사다 주고 가서 그나마 살고는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외할머니 집 전화번호가 생각나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고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길로 없는 짐이지만 트럭을 불러 애들 짐을 제 집으로 옮겼고 아이들 주소지를 제 집 주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며 아이들을 붙잡고 그동안 고생했다며 엄마가 많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저와 함께 건강하고 밝게 생활했고 지금은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겨운 삶을 산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동안 참고 산 보람이 있어 제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힘드셔도 희망 잃지 마시고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줄일기였습니다.